안녕하세요. 전잡생각의 조입니다. 오늘 일문일답은요.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보다 성장도 더디고 성과도 안 나와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피벗을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될까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Art of Pivot, 사업을 피벗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피벗의 성공 확률을 높여서 회사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좀 살펴보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게 언제 피벗을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보는 방법, 어떤 시그널을 읽었을 때 피벗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하는 기준을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종종 설명드린 개념이 이 전역 최적, 글로벌 옵티멈이라는 개념이죠. 마치 이게 사업을 하던 인생을 살 때는 눈을 가리고 이런 지형 지물을 걸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꿈, 목표는 저 글로벌 옵티멈,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도달하는 거였죠. 근데 눈을 가리고 걸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계곡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저 작은 산에 꼈는데 사방으로 가도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보면 멈추는 거죠. 더 이상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산을 내려서 더 다른 산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산으로 찾아가는 혹시 더 높은 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정을 떠나는 그 과정을 피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더 살펴보기 전에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개념을 잠깐 볼게요.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은 마크 안드레센, 그 넷스케이프 창업자이자 지금 안드레센 호로이츠 이제 파운딩 그 파트너죠. 아저씨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결국 프로덕트 마켓 핏은 좋은 마켓에서 좋은 그 마켓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좋은 마켓만으로도 부족하고 좋은 제품만으로 부족하고 이 두 가지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역 최적점, 글로벌 옵티멈은 결국 프로덕트 마켓 핏에 도달해서 시장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는데 나름의 성장 지표,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장 속도가 우리가 아무리 그 인풋, 노력의 밀도랑 시간을 곱한 만큼의 인풋을 아무리 넣어도 이게 성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 스스로 꺾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될 마일스톤과는 너무나도 먼데 이게 어느 정도 꺾이고 어떻게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런 그 부분 최적화에 로컬 옵티마에 껴있는 상태의 느낌이고요. 그랬을 때는 이런저런 사방팔방의 노력을 해도 생각보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저 문제 지형 자체를 다음 지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피벗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MF 서베이라고 해서 션 앨리스가 만들어낸 서베이인데요. 이런 설문지를 유저들에게 보내면 좋은 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더 이상 이 제품을 쓸 수 없게 됐었을 때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very disappointed, 매우 실망스럽다. 혹은 뭐 somewhat disappointed, 약간 실망스럽다, 실망스럽지 않다. 뭐 이 제품 더 이상 쓰지 않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질문지를 보냈을 때 만약에 받은 사람의 40% 이상이 첫 번째 very disappointed, 매우 실망스럽다를 고르면요. 프로 마켓 핏에 도달한 그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베이를 슈퍼휴먼 같은 그 회사들이 실제 본인들 유저들에게 계속 보내요. 그래서 이 숫자를 트래킹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유저를 타겟을 하고 있는가, 그 유저들이 필요한 기능을 원하는 기능을 만들고 있는가를 계속 측정을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거를 잘해서 프로마켓핏에 도달한 회사도 있고요. 저는 또 다른 그 기준 보기 전에 일단 회사가 런웨이가 그러니까 실제로 통장 잔금에다 이제 우리가 번 레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그 런웨이 동안에 몇 번의 이 피벗에 베팅을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잠시 후에 그 스케줄표를 보시겠지만 피벗이란 게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 스테이지 회사가 뭐 18개월, 24개월 이상의 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피벗은 정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은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성장 지표를 계속 많이 보는 편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놓은 일정 목표 지표가 있는데 우리 인풋,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노력의 밀도 곱하기 시간을 넣었을 때 이게 선형적으로만 성장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몇 가지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나 제품 프로 마켓핏을 조금만 올려주기만 해도 이게 다시 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만약 선형 이하에 좀 더 많은 그 노력을 했었을 때 이게 ROI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가파르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피벗 해야 될 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장 지표가 큰 게 아니라 저 수치가 굉장히 작더라도 만약에 선형적이거나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컴파운딩,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테이크오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밀어붙일 만한 거죠. 그래서 만약 성장이 더뎌서 피벗을 하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 골라야 되겠죠. 또 잘 안 되고 어디 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피벗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그 기준을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종종 설명드린 게 이제 2PM 프레임워크, 저번에 그 39화에서 나왔었죠. B2B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방법. People, Product, Market, Money 네 가지 그 차원에서 항상 사업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피벗하는 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피벗은 뭘 하나 땅을 찝고 도는 거잖아요. 마치 컴파스를 돌리듯이. 그래서 그 어떤 기준으로 찍고 돌리는 거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일단 마켓부터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 마켓을 가지고 피봇을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마켓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통찰,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이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재활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봇의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비슷한 고객, 비슷한 고객이나 비슷한 시장을 대상으로 다른 문제를 푸는 거, 혹은 비슷한 문제를 대상으로 다른 고객이나 시장으로 이제 피벗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B2B, B2C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좀 설명드려보자면 위에 이제 노란색에 있는 게 그 예인데, 저스틴 TV라고 그 저스틴 칸이 이제 창업한 본인의 인생을 리얼리티 쇼처럼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발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라오는 콘텐츠를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남들이 게임 플레이하는 거 보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미시얼, 그 지금은 오늘날 이제 트위치 CEO가 그 안에 팀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거 보고 나 이거를 더 해볼래, 게임을 타겟으로 해서 더 플랫폼을 뭐 키워볼래 해서 그걸 나름 일종의 뭐 스피노프라 해야 될까요? 이걸 한 게 이제 트위치고요. 그게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를 푸는데 그 중 속에서도 이제 소위 있는 그 하위 시장, 하위 고객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고요. 토트라고 이제 오늘날 핀터레스트로 잘 알려지는 건 원래는 쇼핑 그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고 사람들끼리 이제 컬렉션하고 그걸 이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플랫폼이었는데, 정작 보니까 전자상거래 쪽은 잘 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컬렉션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보고 그걸 계속 재확인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결국 비슷한 고객, 비슷한 시장인데 그 속에서도 컬렉션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자기가 모으는 그 재미에 이제 집중을 한 거로 피벗한 케이스가 이제 핀터레스트고요. 근데 인바크라는 회사가 이제 저랑 YC랑 같은 기수였는데, 원래는 자율주행 회사인데 이게 단지 내, 그러니까 뭐 학교 캠퍼스라든가 기업의 큰 기업의 이제 캠퍼스 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자율주행 그 카트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문제를 다른 시장으로 피벗을 해요. 결국 이거를 트럭 자율주행으로 이제 사업을 피벗해서 지금 유니콘이 됐고, 이런 식으로 피벗하는 것도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문제 혹은 잘 이해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피벗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품 혹은 기술을 갖고 피벗하는 건데요.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보유형 기술로 다른 제품을,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고요. 혹은 기존 사업을 해오던 것 중에서 파생되는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샌드버드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는 원래 B2C 회사였고 커뮤니티 앱을 막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채팅 기능을 만들다가 저희가 오픈소스 써보고 다른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 저런 거 다 써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결국 그거 다 걷어내고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었던 그 채팅 기능 핵심이 결국은 튀어나와서 그거 자체가 이제 새로운 사업이 된 거죠. 그리고 뭐 페이팔, 잘 아시는 페이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온라인 결제 솔루션이 아니었고요. PDA에서 PDA끼리 서로 송금을 해주는 그 와이어리스 페이먼트 솔루션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결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관련된 기술들 많이 개발했는데, 이걸 이제 웹사이트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온라인 결제를 해서 엄청난 수백 조짜리인가, 지금 100조 넘었겠죠? 그런 회사가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슬랙, 잘 아시다시피 슬랙은 창업자가 연쇄 피벗터예요. 첫 번째 회사 플리커도 야후에 팔 때도 원래 게임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그 유저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제가 뭐 사진 공유하고 뭐 이런 걸 자꾸 보면서 그 사진 공유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한 게 플리커가 됐고요. 두 번째도 다시 뭐 그 게임이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게임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내 업무용으로 만든 일종의 IRC 같은 거였죠. 그 사내 채팅 그 업무용 툴을 결국은 이제 상업화한 게 슬랙이 돼서 쓰기 훨씬 잘 됐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제품에서 파생된 제품을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기존에 보유했던 기술을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이런 경우죠.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과 고객이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이거는 성공률이 되게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제품도 포기하고 시장도 포기하고 현재 있는 인력 갖고 우리 이제 뭐 하지? 해서 기존 인력이 갖고 있는 스킬, 경험, 또 강점을 토대로 완전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 첫 사업이 그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 파프리카 랩은 웹 2.0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2008년, 2009년 이제 외환위기 오면서 투자들이 아무도 이제 웹 2.0 서비스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역제안을 받은 게, 제가 이제 원래 그 게임 회사 다녔었고 개발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원래 프로게이머도 잠깐 했었잖아요. 했었기 때문에 그 김 대표 게임을 만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만들면 투자를 하겠다. 반대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현재 인력을 가진 그 강점과 경험을 토대로 이제 피벗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소셜 게임으로 피벗을 한 다음에 그걸 키워서 이제 회사가 이제 매각이 됐었고요. 트위터도 사실은 원래 오디오라고 해서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그때 애플에서 팟캐스트를 딱 출시를 하면서 유저 갑자기 이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래? 그냥 회사 다 뿔뿔이 해서 이거 접을까 하다가 그냥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잭 돌시가 낸 게, 나 사실 내가 이런 거 좀 니즈가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 하면서
텍스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제안을 했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트위터가 돼서 사실은 기존 제품 시장보다도 그냥 오로지 인력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과 인사이트로 피벗하는 케이스인데 잘 됐는데 이건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리셋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돈으로 피벗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돈 갖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런웨이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피벗을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사 내외부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될까? 그걸 한번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기대 관리예요. 이 피벗하라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놀라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뭐 기존 서비스를 쓰던 유저들이 놀랄 수 있긴 하겠지만 실망을 한다던가,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내부가 됐던 투자자가 됐던 모든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기대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이런 순서가 되겠죠. 일단은 내부 임직원부터 당연히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피벗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다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얼라이먼트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은 투자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 동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겠죠. 타임라인 생각해 보시면은 먼저 피벗 준비를 해요. 피벗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어. 그럼 피벗에 대한 가설. 우리가 만약에 이 피벗을 성공이라고 가정하려면은 이런 가설이 입증되면 돼. 그 특정 수치일 수도 있고 특정 마일스톤일 수도 있고 특정 계약건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가설을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준비해서 이제 가서 시작까지는 뭐 1, 2개월 만에 가야 되겠죠. 왜냐면 회사 수명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제품이 굉장히 헤비하면은 최대한 가설을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지 제품 완성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투자한테 얘기하죠. 저희 기존 사업 해오던 거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것도 이거지만 저희가 사실 이런 기회를 좀 포착을 해서 테스트를 일단 해보려고 한다. 완전 지금 회사를 통째로 뭐 피벗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이런 걸 좀 테스트하면서 만약 이런 가설이나 이런 마일스톤에 도달하면은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지금은 아직 뭐 테스트 정도 단계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아주 미리 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임직원들과는 계속 실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피벗 가설 및 입증이 되거나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잖아요. 그게 3에서 6개월 안에는 해야 되겠죠. 너무 길어지면 그냥 완전히 사실 요도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사업도 어느 정도는 유지 보수 병행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피벗을 만약에 해서 그 가설이 입증이 되고 마일스톤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기존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PR을 해야 될지, 고객들을 공지를 해야 될지, 뭐 고객들 데이터 백업할 수 있는 툴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이제 기존 고객과 유저들에게 알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쪽으로 새로 집중하게 돼서 기존 서비스는 언제까지만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데이터를 백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전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에서 12개월, 길게는 12개월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B2B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고객과 12개월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어느 정도 그 이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또 이전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 셧다운까지는 6에서 12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길면은 정말 12개월, 1년, 1년 반 동안은 걸릴 수가 있고요. 피벗 결정까지는 뭐 1년 안에 대부분 되고 빠르면 6개월 안에 그다음에 고객들 나머지 핸드오프하는 데까지도 6에서 12개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피벗을 가지고 또 펀드레이징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피벗을 좀 매니징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좀 피벗을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